그 짧은 순간이 한 남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면접을 앞둔 아침,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길 위에 쓰러진 노인을 도울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기회를 지킬 것인가.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심장은 전혀 다른 대답을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선택이 불러온 결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흐르는 법이죠. 이제 그의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묻게 될 겁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을 위해 10년을 준비했다. 30세의 정우진. 나는 어느새 유명 요리 대회의 결선 진출자가 되어 있었다. 수년간 꿈꿔온 무대에 오르기 위해 나는 여느 때보다 조심스럽게 준비했다. 육수의 온도는 정확해야 하고 소스의 농도는 일정해야 하며 플레이팅까지 완벽해야 했다. 심사위원들이 내 요리를 보고 감탄할 순간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다. 대회장까지는 1시간이 남아 있었다. 늦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지만 나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대회가 끝나면 정신이 없을 테니 미리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야 했다. 엄마, 나 지금 대회장 가는 길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익숙하게 따뜻했다. 그래, 우리 아들. 긴장하지 말고 내가 만든 음식에 정성을 담으렴.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 앞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보세요. 좀 도와줘요.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장 골목 한복판에서 허름한 옷을 걸친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투가 찢어지면서 대파와 감자, 무, 마늘 같은 재료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비닐봉투를 추스르려던 노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비아냥거리는 시선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아이 참, 저렇게 늙어서 뭘 장을 봐. 이 나이에 요리는 무슨.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도와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한 가지 고민이 머릿속을 스쳤다. 지금 시간을 뺏기면 대회 준비가 어그러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고민을 접고 노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손등에 깊게 패인 굳은 살.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아이고, 미안하구먼. 내 정신이 어디 갔는지. 나는 바닥에 채소들을 주워 담으며 말했다. 장을 보러 오신 건가요? 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지.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거든. 직접 요리를 해주려고 했는데, 허허, 이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나는 노인의 말에 잠시 머뭇거렸다.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하려던 것이었다. 그런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무거우실 텐데 제가 들어드릴게요. 노인은 내 손을 빤히 바라보더니 이내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아직 남아있다니 반갑구먼. 나는 노인의 짐을 들어 올리고 시장 입구까지 함께 걸었다. 이대로 가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도로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을 스치듯 지나가는 빈 택시 한 대가 보였다. 나는 황급히 손을 들었지만 택시는 곧장 지나쳐버렸다. 젠장, 택시를 놓쳤다. 시간이 빠듯했다. 택시를 잡으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지도 몰랐다. 대회장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늦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애써 한숨을 삼키고 노인의 짐을 내려놓았다.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고맙네, 젊은이. 무엇을 하든 마음이 먼저여야 하지. 나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다. 순간적으로 떠오른 어머니의 모습,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부터 장을 보러 나가셨던 모습,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기 위해 몇 번이고 레시피를 바꿔가며 고민하시던 모습, 노인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노인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여유 있게 출발했지만 오늘따라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라 택시는 보이지 않았고 결국 나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어떻게든 시간을 맞추기 위해 온몸을 움직였다. 그러나 악몽 같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회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었다. 나는 당황한 채로 문을 두드렸다. 잠깐만요. 저 참가자입니다. 제발. 경비원은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입장 마감입니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다. 그토록 준비했던 대회. 수년간 갈고 닦아온 내 노력. 한순간의 선택으로 날아가 버렸다. 나는 무겁게 숨을 들이마시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문득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요리는 손맛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먼저여야 하지.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후회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대회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폐막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준비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기분이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노인을 돕지 않았다면 대회장에 제 시간에 도착해서 심사위원 앞에 섰을까? 내 요리를 선보이고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 하지만 만약 그랬다면 나는 또 다른 후회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 것이다. 누군가를 외면한 채 내 성공만을 위해 달려갔다면 그게 정말 내가 꿈꾸던 요리사의 모습일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오래된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릴 적 우리 집은 크지 않았다. 허름한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분식집. 하지만 매일 아침 어머니는 그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가마솥, 손님들에게 내어줄 국물의 간을 보던 어머니의 진지한 표정, 그리고 늘 반죽으로 거칠어진 손.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멋져 보였다. 아침이면 어머니는 나를 깨워 학교에 보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올 무렵이면 분식집은 늘 북적였다. 동네 공사장에서 일하는 아저씨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온 아주머니들, 가끔 학교 끝나고 간식을 사러 온 학생들까지.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늘 따뜻한 냄새와 사람들의 정이 가득했다. 나는 어머니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 처음에는 그저 신기해서였고 나중에는 나도 어머니처럼 음식을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 집 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요리를 배우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었다. 학원은커녕 새 교과서를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형편이었다.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다. 그날도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밀가루 반죽을 치대고 계셨다. 나는 그 옆에서 숙제를 하다가 무심코 물었다. 엄마, 요리 배우려면 돈 많이 들어? 어머니는 손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으며
반죽을 떼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배우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 직접 만져보고 직접 해보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내 첫 번째 요리 수업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씩 배워나갔다.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을 제대로 다루는 법, 국물을 끓일 때 불 조절하는 법 같은 기초적인 것들이었다. 하지만 점점 요리의 재미를 느끼면서 더 알고 싶어졌다.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나는 확신했다.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넘어야 할 벽이 많았다. 요리를 체계적으로 배우려면 전문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 집 형편으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혼자서라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의 분식집에서 일손을 도우며 틈틈이 요리책을 읽었고 TV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면 꼼꼼히 따라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우리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게 됐다. 작은 분식집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집 음식을 알리고 싶었다. 어머니가 만들어 온 따뜻한 요리를 더 널리 퍼뜨리고 싶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요리사가 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요리 학원을 다닐 수도 없었고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어려웠다. 결국 나는 식당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다. 접시를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는 일부터 배워야 했다. 처음에는 주방에 들어가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셰프들은 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요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설거지나 똑바로 해.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주방에서 일하면서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노력했고 틈틈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요리법을 물어보기도 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텼고 마침내 작은 가게에서 보조 요리사로 일할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요리 대회라는 것을 알게 됐다. 셰프가 한 번쯤 나가보라고 추천했지만 나는 자신이 없었다. 내가 대회에 나갈 자격이 있을까?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내가 만든 음식은 따뜻하잖아. 그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첫 번째 요리 대회에 참가했다. 결과는 예선 탈락이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두 번째, 세 번째 도전 끝에 마침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번이 내게 주어진 가장 큰 기회였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기회를 잃었다. 나는 바닥에 앉아 허탈하게 웃었다.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좋은 결과를 얻고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런 내가 정말 자랑스러웠을까? 노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순간을 떠올려 봤다. 도움을 기다리던 손을 외면한 채 뛰어갔다면 나는 평생 그 순간을 떠올릴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선택은 끝났고 결과도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이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어머니가 처음 내 손에 밀가루 반죽을 쥐어주었던 것처럼 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나가야 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굳게 닫힌 대회장 출입구를 바라보았다. 벽시계를 확인하니 정각이었다. 단 몇 분만 더 빨랐다면, 아니, 그 노인을 돕지 않았다면 나는 저 문 안에서 내 요리를 선보이고 있었을까? 참가자 정우진 씨 맞습니까? 경비원이 내게 다가와 물었다. 나는 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네, 맞아요. 제가 참가자입니다. 정말 죄송한데 제발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대회 본선 진출자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한. 경비원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을 끊었다. 죄송합니다. 심사장 입장 시간이 마감되었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잠깐만요.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에서 한 남성이 나왔다.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중후한 분위기의 남성이었다. 다림질이 잘 된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던 그는 나를 흘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이분이 마지막 참가자인가요?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남성은 내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입을 열었다. 정우진 씨, 요리 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음식의 맛과 요리 실력 아닙니까? 남성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시간 엄수입니다.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고객에게 최고의 상태로 제공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당신은 기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변명하고 싶었지만 남성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나는 늦었다. 이미 심사는 끝났고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사정이 있었습니다. 전 정말 사정이 있든 없든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남성은 내 말을 끊고 냉정하게 말했다. 안타깝지만 이번 대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기회에 도전하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목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이렇게 끝난다는 건가?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만약 노인을 돕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리에서 절망하는 대신 심사위원들 앞에 서서 내 요리를 설명하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누군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그저 외면하고 달려갔다면?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었던 걸까?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는 긴 한숨을 내쉬며 시장으로 향했다.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익숙한 곳을 걷는 게 좋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무거웠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아마 어머니일 것이다. 지금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면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시장 입구에 다다르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가게 앞에서 주고받는 상인들의 말소리,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덜컹거리는 리어카 바퀴 소리, 생선을 다듬는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 이곳은 변함없었다. 나는 멍하니 발걸음을 옮기다 문득 저 앞에 서 있는 노인의 뒷모습을 발견했다. 아까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같이 노인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고 있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나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다. 회장님? 나는 다시 노인을 보았다. 허름한 점퍼와 낡은 신발을 신은 그 모습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회장님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를 극진히 대하고 있었다. 한 젊은 점원이 급히 다가와 물었다. 이제 가게로 돌아가시죠, 회장님. 직원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웃었다. 내가 좀 걸어 다녀야지. 너무 가만히 있으면 몸이 굳어버린단 말이야. 그래도 이렇게 혼자 나오시면 위험합니다. 허허, 이 사람아. 시장이 내 집 같은 곳인데 뭐가 위험하겠나? 나는 계속해서 노인을 바라보았다. 도대체 이 노인의 정체가 뭐란 말인가? 그때 한 상인이 나를 발견하더니 노인을 향해 말했다. 회장님, 저 젊은이는 누구신가요? 함께 오신 분인가요? 노인은 나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더니 이내 환하게 웃었다. 아, 이 친구 오늘 내게 아주 큰 도움을 준 젊은이네. 덕분에 장을 다 보고 집에 갈 수 있었지. 나는 아직도 혼란스러웠다. 내 앞에 서 있는 노인이 시장 상인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는 이 사람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저기 혹시 노인은 나의 혼란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누구인지 궁금한 모양이군.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대한푸드의 이명석 회장님을 몰라. 나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대한푸드, 국내 최대 외식 기업이자 내게 있어서는 꿈과도 같은 곳. 그 회장이 바로 이 노인이란 말인가? 나는 노인을 다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평범한 장을 보러 온 노인처럼 소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때 노인이 말했다. 자네, 혹시 내게 궁금한 게 있나?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닫았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여전히 이명석 회장을 바라보며 얼이 빠져 있었다. 대한푸드, 국내 최대 외식 기업이자 수많은 셰프들이 꿈꾸는 곳. 그런 회사의 창립자가 단정한 정장도 비싼 시계도 아닌 낡은 점퍼 차림으로 시장을 거닐고 있었다. 자네, 내 이름도 모르고 날 도운 건가? 회장이 싱긋 웃으며 물었다. 나는 얼떨떨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네, 몰랐습니다. 그렇군. 요즘은 내 얼굴을 알아보는 젊은이가 별로 없나 보네. 회장은 여전히 소탈한 표정이었다. 나는 여전히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저 진짜 회장님 맞으세요? 내가 어색하게 묻자 옆에 있던 시장 상인이 푸근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맞다니까. 이 시장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이시다. 30년 전부터 여기서 장을 보셨거든. 아무리 바빠도 직접 시장에 들러서 재료를 고르시지. 이 회장님 덕분에 시장이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나는 회장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럼 대체 왜 여기서 혼자 장을 보고 계셨던 겁니까?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꼈다. 기업을 경영하는 것도 요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이 제일 중요하지. 좋은 음식은 좋은 재료에서 시작하고 좋은 재료는 발로 뛰어야만 찾을 수 있지. 나는 그 기본을 잊고 싶지 않거든.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좋은 요리사는 시장을 알아야 해. 시장에서 어떤 재료가 신선한지, 어떤 재료가 제철인지 모르면 그건 반쪽짜리 요리사야. 나는 자연스럽게 손을 꽉 쥐었다. 회장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자네는 방금 전까지도 내가 누구인지 몰랐지? 나는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솔직히 그냥 시장에서 장 보시는 어르신인 줄 알았습니다. 회장은 피식 웃더니 잠시 나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나는 이 시장에 자주 온다네. 그리고 올 때마다 꼭 들르는 곳이 있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혹시 저희 어머니 가게요? 그래.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곳에서 국밥을 먹으며 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네. 어머니가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군. 요리사가 되겠다고, 언젠가 이곳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머니는 가끔 손님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설마 그 손님 중 한 명이 대한푸드의 회장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러다 들었지. 오늘이 대한푸드 면접 날이라고. 회장은 두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서 궁금했네. 과연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요리사일까? 아니면
그저 자신의 성공만을 생각하는 사람일까? 나는 갑자기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럼 저를 일부러 시험하신 겁니까? 회장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허허,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고 싶었던 건 사실이지. 그런데 보니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군. 기업은 돈만 쫓는 사람보다 기본을 지키는 사람을 원하지. 자네는 내게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나는 그제야 회장의 의도를 깨닫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회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기회요? 그래. 직접 내 요리를 맛보고 싶어? 지금이요? 그래. 요리는 직접 먹어봐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순간적으로 긴장했지만 곧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제야 상황이 이해됐다. 이건 면접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당황했다. 요리할 공간도 재료도 없었다. 제대로 된 칼 한 자루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요리를 하란 말인가. 그렇다고 내가 따로 주방을 마련해 줄 순 없네. 자네는 주어진 환경에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나? 나는 그 말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가게도 늘 그런 환경이었다. 고급 레스토랑의 주방처럼 잘 갖춰진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그곳에서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냈다.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노점상마다 신선한 재료가 가득했다. 정육점, 채소가게, 생선가게까지 필요한 것은 이미 내 앞에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해보겠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나는 손을 씻고 주변 가게에서 급히 재료를 구입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볼 때처럼 가장 신선한 재료를 찾았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 계속 조리 과정을 구상했다. 어떤 요리를 만들 건가? 회장이 물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국밥입니다. 나는 손을 빠르게 움직였다. 양파와 대파를 썰어 기름을 두르고 볶았다. 마늘을 다져 넣고 고춧가루를 살짝 뿌려 풍미를 더했다. 뜨거운 육수를 부어 끓이는 동안 고기는 손으로 찢어 국물에 넣었다. 시장 한복판에서 작은 노점의 버너를 이용한 조리였지만 나는 집중했다. 어머니가 하던 방식 그대로 손끝에 정성을 담았다. 10분 정도 지나자 국물이 끓어오르며 깊은 향이 퍼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국밥을 그릇에 담아 회장님 앞에 내놓았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 한입 떠서 국물을 음미한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한번 한 숟갈을 떴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시장 상인들도 기대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후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진짜 음식이다. 나는 긴장이 풀리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회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이 청년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정말 제가 대한푸드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가요? 하지만 조건이 있네. 나는 긴장하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자네가 정말 요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최고 셰프 밑에서 훈련받아야 하네. 요리는 평생 배우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 나는 그 말을 곱씹었다. 대한푸드에서 일할 기회라니. 그것도 최고 셰프 밑에서 훈련을 받으며. 그 순간 머릿속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가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밀가루 반죽을 손에 쥐어주며 웃던 모습이.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회장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게. 우진은 주방 한쪽에서 칼질을 하고 있었다. 속도는 빠르지 않았지만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며 재료를 손질했다. 주방에는 여러 명의 요리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불 앞에서는 팬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요리가 한창이었다. 대한푸드의 셰프 연수 과정에 들어온 지 벌써 2달이 지났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저 사람 알지? 시장에서 회장님 눈에 들어서 취업했다는 그 사람. 그러게 요리 경력도 별로 없다던데. 운이 좋았나 봐. 설마 회장님이 감정적으로 뽑은 건 아니겠지?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주방 곳곳에서 들려왔다. 우진은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출근해 재료를 정리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하며 배우는데 최선을 다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어진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셰프들은 그런 우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서서히 인정하기 시작했다. 야, 너 칼질 꽤 늘었네. 어디서 배운 거야? 손질법이 꽤 정석인데? 이거 내가 만든 육수야. 맛 밸런스가 딱 맞네. 점점 주방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롱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우진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고 주어진 역할도 점점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우진은 쉬는 시간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목이 메어왔다. 나 대한푸드에서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어. 전화기 너머에서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이야? 우리 아들 해냈구나. 응, 나 해냈어. 그제야 실감이 났다. 긴 시간 동안 간절히 원했던 꿈을 이루었다는 사실이. 엄마,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돼.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는 듯한 소리를 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정말 내 자랑이야, 우진아. 그 말에 우진도 차마 눈물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흘러 몇 달 뒤, 우진은 예상치 못한 호출을 받았다. 회장님께서 직접 찾으십니다. 회장이 우진을 부를 일이 있을까? 긴장된 마음으로 회장실로 향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이명석 회장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다. 왔나? 회장이 천천히 돌아보며 말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를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은 우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이곳에 온 지도 몇 달이 지났군. 어때? 요리는 많이 늘었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배우고 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다행이지. 나도 요리를 배울 때 그랬네.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가장 성장하는 순간이지. 우진은 회장의 말을 곱씹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그때 왜 저를 뽑으셨습니까?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덕분에 내 신념이 다시 확신으로 바뀌었네. 신념이요? 회장은 손을 깍지 끼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숫자만 보게 되지. 효율, 이윤, 성장률. 하지만 나는 언제나 기본이 중요하다고 믿어왔어. 요리도 마찬가지야. 좋은 요리사는 돈이 아니라 재료를 먼저 보지. 우진은 회장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좋은 요리사는 시장을 알아야 해. 그 말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되는 것 같았다. 자네가 시장에서 나를 도왔을 때 나는 확신했네. 이 친구는 적어도 기본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걸.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네. 이제는 자네가 그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갈지가 중요하지.
우진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우진은 더욱 치열하게 요리에 몰두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브랜드를 런칭했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게에서 처음으로 손님을 맞이하며 문을 열었다. 가게 안에는 우진이 직접 만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주방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손님이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우진은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만들며 조용히 다짐했다. 이 요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늘도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다. 그의 요리가, 그가 배운 것들이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우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